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사전 공개 행사에 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대의 지금 전시된 차량 보고 있는데요. 한 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 위에 이렇게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 기존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됐던 전기차들의 대부분의 스타일이 좀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토레스 EVX는 정통 좀 SUV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 모델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기아에서 최근에 EV9이 출시가 되면서 SUV다운 좀 당당한 크기의 이런 전기차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만큼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이 전기차, 거기다가 SUV 스타일로서 넉넉한 적재 공간,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차량이 이 토레스 EVX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토레스 출시도 벌써 이제 1년이 됐죠. 1년 되는 시점에 이 토레스 EVX까지 출시가 됐는데 KG 모빌리티가 정말 재정비 이후에 꾸준하게 이 다양하게 라인업을 늘려가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굉장히 좀 반가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 차이점부터 다양한 요소들,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키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제 웰컴 라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문을 열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라이트 기능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문을 잠고 사운드까지도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요, 네, 이렇게 사이드 미러 열리고 라이트가 켜지고 또 문을 닫을 때는 사운드가 나오는 것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요, 기존에 출시됐던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은 이 전면부에 라이트 그릴의 형상이 또렷하게 나와 있었던 반면에 이 토레스 전기차는 토레스 EVX는 이 길게 연결된 이 주간주행 등과 비상등,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그래픽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들은 이 아래쪽에 이 범퍼 가드처럼 좀 강조된 범퍼 하단부에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앞쪽에 또 액티브 셔터 그릴도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주행 중에 이 안쪽에 커버가 열리면서 이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람을 빨아들이고 주행 중에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커버가 닫혀서 바람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기능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가 이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충전구는 운전석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열리고요. DC 콤보 형태의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0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80% 충전까지는 39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쟁 모델들은 사실 400V, 800V 급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기차를 운행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만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충전할 때 200kWc 충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 충전을 220V로 하신다면은 8시간 정도, 완속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8시간 정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휠 사이즈는 이제 18인치 휠과 20인치 휠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18인치 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433km를 보여주고 있고요. 20인치 휠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400km 조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량의 측면부에서는 크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량 후면부에 보면은 이 헥사곤 타입의 이 특징적인 디자인도 토레스와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의 하부를 살짝 보면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는 부분 때문에 살짝 밑이 좀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전고가 상당히 높은 SUV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주행할 때 이 하부가 차량에 긁힌다 이런 부분들 크게 신경은 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 적재 공간은 839L의 넉넉한 적재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은 보통 500L를 넘는 이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이 토레스 EVX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는 SUV 모델입니다. 그래서 더 좀 일반적인 실용성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래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경쟁 모델들과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1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는 그레이톤의 투톤 컬러가 적용된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옆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런 블랙 컬러의 시트 구성, 그 다음에 앞쪽 대시보드 구성, 색깔, 실내 색상 구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션으로 20만 원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레이 투톤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밝은 색상이 전기차라는 특징에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염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오염이 덜한 소재로 좀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좀 그레이 컬러 뿐만 아니라 약간 밝은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좀 독특한 컬러의 인상적인 컬러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밝은 차량이 실내 분위기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토레스 EVX의 실내 공간의 특징이라면 이제 12.3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 화면, 그다음 계기판 구성이라는 겁니다. 일반 내연기관 모델은 이런 구성은 아니죠. 전통적인 형태의 구성이었는데 EVX만 좀 다른 구성이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뭐 일반적인 토레스와 좀 동일해 보이고요. 실내 구성, 버튼의 구성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기판 앞쪽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로 변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화면 으로 넓혀서 볼 수 있는 화면도 존재합니다.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의 인포콘 시스템과 뭐 구성은 동일하긴 하지만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게 EV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주행 가능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정보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예약 충전 같은, 그리고 V2의 기능에 뭐 잔량 설정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충전구를 통해서 V2의 기능도, 실외 V2의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 안에 뭐 콘센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커넥터를 통해서 V2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요 가운데 살짝 꺾여 있는 형태를 통해서 운전자를 통해서 조금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면서 기존의 그 토레스에 있던 여러 가지 센터 콘솔에 있던 버튼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한 형태이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을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앞쪽에도 좀 구성되어 있는 공간들, 그 다음 C타입 포트도 두 개나 마련되어 있고요.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하는 C타입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작은 짐을 둘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요 앞쪽에 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도 역시나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 토레스는 기어 노브가 이제 봉 형태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토글 형태의 기어 노브, 기어 변속 버튼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운전석 앞쪽이라든지 조수석 앞쪽까지 모두 다 아주 깔끔하게 수평 기조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시트를 보시면 시트의 각도 조절이라든지 앞뒤 움직임도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지금 2열에 앉아보면은 일반적인 토레스 내연기관 차량에 앉았을 때, 2열에 앉았을 때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머리 공간 당연히 좀 여유가 있고요.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 발을 놓는 공간이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토레스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억제하고 있고, 지금 무릎의 위치라든지 발을 놓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 무릎이 살짝 좀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시트 포지션에서 뭐 크게 불편함은 느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옷을 걸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의 헤드레스트도 뭐 아이오닉에서 봤던 구성이긴 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 지원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각도로 이제 시트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젖히지 않고 그냥 가장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에도 특별히 불편함 없이 좀 이동하는데 지장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앞쪽에는 콘센트는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급속 충전 포트, 이 C타입의 포트
2개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닛을 한번 열어보죠. 따로 이렇게 프렁크 공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레스 EVX는 기존의 토레스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에 탑재한 형태이기 때문에 프렁크 공간 없이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뭐 프렁크 공간 필요가 없겠죠. 뒤쪽이 워낙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 모델들보다 300리터 가까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프렁크 공간 없이도 활용도 좋은 이 전기차로서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는 LFP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레이드 배터리 자체가 LF 433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이 블레이드 배터리 LFP 배터리이긴 하지만 LFP 배터리 하면은 뭐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촘촘하게 이 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과정을 건너뛰고 셀 투 팩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이제 셀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도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셀을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433km라는 넉넉한 주행 거리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배터리 얘기하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은 중국산 LFP 배터리는 뭐 성능이 좋지 않다, NCM 국산 제조사들의 NCM 배터리가 가장 좋다,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의 차량들을 보면은 차량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세그먼트 이런 것에 따라서 LFP 배터리와 뭐 NCM 배터리를 차량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특성은 뭐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하지만 화재 위험성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성에 있어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장단점들의 차이도 요즘 개발되고 있는 배터리들 사이에서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YD의 이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NCM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웠던 점들도 개선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은 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검증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편견은 크게 갖지 않고 아마 차량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안정성 부분, 그 다음에 주행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고 차량을 아마 비교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옆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색 실내 컬러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SUV 모델답게 이 위쪽에는 텐트도 좀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SUV 전기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 차량의 용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정통 SUV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라는 점, 이런 것들이 토레스 EVX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적인 경쟁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750만 원에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EV5, EV7 두 가지 트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위 트림이 EV7 트림만 보더라도 옵션 구성에 있어서 사실 EV5 트림만 보더라도 충분히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안전 사양이라든지 뭐 가죽 시트 같은 몇 가지 좀 고급 사양들, 이런 것들만, 천연 가죽 시트 같은 고급 사양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만 상위 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옵션 구성으로 봤을 때는 EV5 트림만 봐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른 경쟁 모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했을 때 뭐 5천만 원을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 구성은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넓은 적재 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다는 점들이 이 경쟁 모델들과의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출시 기사가 났겠죠. 하지만 본격적인 이 차량의 생산은 11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아마 그때쯤 시승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이제 시승기를 통해서 정말 궁금한 이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체크, 연비 체크, 전비 체크도 한번 그때 가서 해보게 되겠고요. 발표된 자료만 본다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요스 원선웅이었고요. 오늘은 토레스 EVX 소개를 해드렸습니다.